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 신청 안 하시면 매달 손해를 보십니다.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면서 이런 걱정하신 적 없으세요?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문 앞에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 있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밥은 대충 먹게 되고 약도 깜빡깜빡하고 병원 가려고 해도 혼자 가기 힘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이런 걱정들 다 하고 계시죠?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 무료로요.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담 생활지원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하면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 72세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5년 됐습니다. 자녀는 있는데 다 서울에 있고 본인은 지방 소도시에 혼자 사십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죠. 어느 날 김 씨가 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은 안방에 있는데 본인은 거실에 있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파트 벽이 두꺼워서 아무도 못 듣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가 계속 안 사라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경비실에 연락했고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이틀 동안 화장실도 못 가시고 물도 못 드시고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서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라고요. 김 씨는 그때 처음 알으셨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신청하고 나서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3번 방문하십니다. 안부도 확인해 주시고 말벗도 되어 주시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시고 약 먹는 것도 챙겨주시고 김 씨는 이제 혼자 있어도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만약 김 씨가 이 서비스를 진작 알았더라면 그날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집안 정리도 도와주시고 위험한 것들도 치워주시거든요. 설사 넘어지셨다 하더라도 이틀이나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힘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2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셋째, 혼자 사시거나 조손가구, 고령 부부 가구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 2계층도 아닌데요. 여러분,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만 받고 계셔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나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요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바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사시거나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우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 멀리 살고 있거나 자녀도 본인 생활 때문에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못 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다 해당됩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냐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안전 지원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혼자 계시다가 혹시 쓰러지시거나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지 확인합니다. 전화로도 수시로 연락드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 참여입니다.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같이 가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문화 행사나 여가 활동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오시니까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외로움을 많이 덜어드립니다. 셋째, 생활교육입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영양은 어떻게 챙기는지, 약은 어떻게 먹는지 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교육도 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죠. 넷째,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이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리고 은행이나 관공서 갈 때도 같이 가드립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화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계신 분들을 위한 집중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과도 교류가 없고 완전히 혼자 계신 분들, 우울증이 심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집중적으로 돌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1원도 안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다 도와드립니다. 둘째,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자녀분들이 대신 해주시면 좋습니다. 넷째,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14일 이내에 담당자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돌봄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신체 상태, 정신 상태,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얼마나 자주 방문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중점 돌봄군은 더 자주 방문받으시고 일반 돌봄군은 조금 덜 자주 방문받으십니다. 하지만 두 경우 다 정기적으로 돌봄을 받으십니다. 승인되면 그때부터 바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배정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계획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한데 이런 거 신청하면 민망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혼자 사시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실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는 게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신청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세금 내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민망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2만 원입니다. 작년 76만 원에서 6만 원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매달 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에는 일단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만 원 이하이시면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돌봄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 장애인, 모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복지, 보건, 의료, 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여기저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넷째, 디지털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스마트 센서나 AI 스피커 같은 걸 활용해서 24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합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서 바로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게 2026년부터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각종 복지 혜택 안내도 받으시고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다른 복지 혜택도 더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다, 저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세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니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 씨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하는데 교통비가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또 박 씨가 여름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가 무서워서 더워도 참는다고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드렸습니다. 박 씨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덕분에 알게 됐고, 이제는 교통비 걱정도 덜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십니다. 이게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단순히 방문해서 안부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첫째,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둘째, 자녀는 있지만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뵙는 분. 셋째, 건강은 괜찮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걱정되시는 분. 넷째, 외로워서 말벗이 필요하신 분. 다섯째, 장기 요양 등급은 못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담당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분들, 부모님 혼자 계시면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직접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부모님 혼자 동주민센터 가시기 어려우시면 같이 가드리세요.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하시면 대신 해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